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가 시려요 하고 오셔서 떼우는 치료일 겁니다. 그런데 이가 시리다고 꼭 떼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진료를 보면 꼭 떼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 이빨이 시린데 떼우는 치료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시린 거를 그냥 냅둘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가 시려요 라고 막 오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치아를 레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이 되는 GI라든지 이런 걸로 떼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꼭 떼워야 할 때와 이제 떼우지 않아야 할 때가 따로 있거든요. 오늘은 내가 이가 시릴 때 떼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치아가 시리는 원리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치아가 시리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가 시릴 때 이거를 꼭 떼워야 할지 떼우지 말아야 할지 이거를 아시려면 왜 치아가 시리는지 이거를 먼저 아시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거여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안쪽에 있는 저런 구멍 때문인데요. 치아의 안쪽에 이런 덴틴이라는 층이 있는데요. 덴틴이라는 층에는 미세하게 굉장히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멍 때문에 이제 치아가 시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시리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치아가 있는데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면 저렇게 구멍이 막 뚫려 있는 덴틴이라는 층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막 안에 있는 액체가 흔들려서 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시리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는 왜 괜찮냐 말씀을 하시면 그 덴틴이라는 층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에나멜이라는 껍질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추울 때 외투를 입고 있으면 하나도 춥지 않은 것처럼 겉에 이제 에나멜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찬거나 뜨거운 거나 신거나 이런 거에 자극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원리는 아셨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덴틴이라는 부분이 노출돼서 시리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거라고 하면 패이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레진이라든지 GI 같은 걸로 떼우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거 말고 충치가 생겼다거나 치아에 금이 갔다거나 아니면 칫솔질을 세게 하면 치아 목 부분이 패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잘 때 이갈이가 있어서 치아 목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를 레진이나 GI 같은 거로 떼워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잇몸이 내려간 경우에는 왜 시린지,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좋아질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요. 치아가 막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치아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몸에서 스스로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수복상아질이라는 게 나와서 사진의 아래편을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던 부분이 이제 막힌 게 보이시잖아요. 저런 식으로 스스로 저 구멍을 막아 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초반에는 막 이가 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 시리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몸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멍을 막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게 시린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심하면 치아가 죽어버리면 치아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해주는 게 매니큐어 같은 걸로 코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를 내원을 하셔서 그 해당 부위에 불소라든지 아니면 글루마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표면을 코팅해주게 되면 이제 시린 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손톱에 매니큐어 발랐다고 이 매니큐어가 안 벗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벗겨지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목적은 시간이 지나 몸에서 스스로 막는 거를 기다려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조금 시린 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 요즘에 이제 시린니의 전용 치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린니 전용 치약을 쓰게 되면 뚫려있던 부분이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에 의해서 그쪽이 막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시면 이제 시린 거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잇몸이 내려가실 수 있잖아요. 또 시린 부분이 노출되면 또 시린 게 나올 수 있고 자꾸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순히 이제 잇몸이 내려간 게 아니라 치아 자체가 패인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치아 목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패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저런 목 부분이 패이는 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칫솔질을 좌우로 세게 하는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힘을 많이 받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로 씹는 힘에는 강한데 좌우로 가는 힘에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밤에 주무실 때 이를 까드득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휘기 때문에 이 목 부분이 터져 나가게 되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칫솔질까지 좌우로 세게 하게 되면 더 빨리 이 목 부분이 닳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패어 나갔기 때문에 매니큐어 같은 걸로 코팅을 한다,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고 해서 증상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충치가 생겼다고 그냥 그대로 두면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저렇게 패여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떼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겉에 에나멜이라는 껍질은 굉장히 단단한데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덴틴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무르거든요. 칫솔질을 할 때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잘 안 패이는데 저 무른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빨리 닳아지게 되거든요.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시면 이 환자분은 굉장히 칫솔질을 세게 하시는 분인데 한쪽으로 굉장히 많이 패여가지고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치아 목이 댕강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저런 부분을 예방을 하려면 단순히 시린 증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치아가 오래오래 보존이 되려면 그런 부분을 잘 떼어줘야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레진이라든지 GI를 이용을 해서 단단한 걸로 메꿔줘서 보호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목 부분이 패이는 것만 말고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이 많이 닳아져서 홈이 패이는 것처럼 폭폭 패일 수가 있거든요. 단단한 걸 많이 먹거나 이갈이 때문에 저렇게 패인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콜라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콜라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그러면 산성 물질 때문에 저렇게 녹을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식증이 생겨서 이제 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쪽으로 해서 저렇게 다 치아가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원인이 되는 습관들을 다 해결을 하시고 패인 경우에는 레진이라든지 보험이 되는 GI로 메꿀 수도 있겠고 닳아진 게 많이 심하게 되면 전체적인 높이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미니C라는 치료법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닳아진 치아의 세라믹 부분을 회복을 시켜줘서 높여주는 치료법도 있거든요. 닳아진 부분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도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진 치료를 한 이유 자체가 치아랑 최대한 색깔이 비슷하니까 보통 레진을 권해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레진을 했다고 해서 잇몸이 내려간 부분이 다시 올라오진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제일 좋은 거는 레진을 예쁘게 치아 색깔이랑 잘 맞추고 경계가 없이 잘 부드럽게 하면 그런 부분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 레진도 잘하는 치과를 가야겠네요. 이왕 한번 떼워야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치과에서 떼우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예전처럼 하고 싶다, 입 천장에서 잇몸을 떼다가 잇몸 이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길어 보이는 게 조금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메꿔지기 때문에 잇몸 이식 방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떼우는 치료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치료를 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관리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이렇게 다 패이고 잇몸이 내려가서 치료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비용이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이 내려가지 않게 양치질을 조금 꼼꼼히 신경 쓰고 잇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치과도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런 잇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치질을 보통 이렇게 좌우로 세게 하잖아요. 양치질법도 좌우가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식으로 조금 바꾸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양치질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세게 한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전동 칫솔 같은 경우는 보통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이 오거든요. 세게 문지를 필요가 없이 대고만 있어도 이제 알아서 닦아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세게 문지르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전동 칫솔을 쓰는 방법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밤에 잘 때 이갈이라든지 꽉 무는 습관이 있으면 치아 목 부분이 패인다 그랬잖아요. 이갈이는 아예 없애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갈이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치아가 닳아지지 않고 힘을 좀 분산을 해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치아가 손상이 되지 않게 이갈이 장치를 꼭 끼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약국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서 실린니 전용 치약을 찾으시면 충분히 다 있기는 한데 실린니 치약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거를 조금 알면은 치약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니 치약도 세대가 점점 발전해 오면서 달라졌거든요. 먼저 1세대 실린니 치약 같은 경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의 밑에 이제 신경이 있는데 관의 윗부분을 막아주는 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1세대 같은 경우는 과립 같은 게 저런 상하 세간의 꼭대기 부분을 좀 막아준다, 그런 게 첫 번째 이제 실린니 치약이었고, 2세대 실린니 치약이 나왔거든요. 이제 위에를 막아주긴 하는데 조금 기전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찬 거 뜨거운 거나 그런 신경에 전달을 할 때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거든요. 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는 물질들이 있는데 질산칼륨이라는 성분을 치약에 넣어서 이온 농도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니까 시린 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칼륨이 많다 보니까 아직 시리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신경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이온의 농도를 좀 변화시키는 것까지 기능이 들어간 게 2세대 실린니 치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즘에는 3세대 실린니 치약이 나오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하세간 틈새에 이런 불용성 금속 화합물이라는 그런 성분을 넣게 되니까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렇게 보호막을 내부에서부터 표면까지 다 막아주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에 비해서 효과도 훨씬 더 좋고 빨리 나타나고 하거든요. 과거처럼 그냥 치약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런 3세대 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간 치약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전혀 광고도 아니고 한데 고르기 쉬우라고 그냥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치약이 있거든요. 3세대 시린니 치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랑 이제 성분이 비슷하면서 기전이 같은 다른 치약을 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시린니가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치아가 시리는 원인과 꼭 떼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시리다고 무조건 떼우는 건 아니고 많이 심하지 않다면 치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해져서 치아가 많이 패이게 되면 그때는 치약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